지금부터는 챕터를 7로 옮겨서 개와 에너지라는 제목이죠. 그래서 134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134쪽의 개와 환경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저 사람들은 썼고,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개라고 썼고, environment는 우리 이제 환경이라는 말 많이 쓰죠.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좀 굉장히 광범위하죠. 그죠? 개와 환경하면 우리 이제 좀 약간 넓은 영역에서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, 여기서의 개라고 하는 거는 거기 134쪽에 이제 그 첫 번째 줄에 써 있죠. 개와 환경 그 단원 바로 밑에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주의 한 부분이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개는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이제 개로서 어떤 것들이 적절하냐, 개로서 적절한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거기에 교재는 하나의 물체 또는 입자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 교재 내용만 보면 뭐 보면 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좀 뭔가 좀 추측성인 그런 느낌이 나죠. 근데 실제 원어도 이제 이렇게 maybe를 써요. 예. 그래서 하나의 물체, 예. 또는 입자, 이렇게 원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그대로 뭐 거의 직역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입자들이 모여 있는 거, 그러니까 하나의 입자를 개를 할 수도 있고, 이제 개가 모여 있는 여러 개의 입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걸 전체를 뭉뚱그려서 개라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어떤 그 공간의 어떤 일부 영역일 수 있다.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든 게 자동차의 실린더 내부 뭐 이런 거. 그래서 우리 이제 연력각 같은 데 보면은 뭐 가스를 이제 팽창시키고 뭐 그럴 때 또 뭐 온도도 변화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죠.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개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변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에 부딪혀서 형태가 변하는 어떤 그런 물체 같은 거 그대로 그냥 이제 번역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개이고, 그 다음에는 경계라고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개의 경계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, 그러니까 개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이제 것을 갖다가 이제 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막연하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었죠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요 그림은 책에는 없어요. 그런데 보면은 뭐 이런 그림은 봤죠. 이런 그림은 봤는데 이 개는 뭐냐? 그러니까 운동의 어떤 주체들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요 블럭이 이렇게 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은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요 물체는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둘이 연결돼 있어서 이제 같이 운동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이 이제 개라는 거죠. 그래서 앞에서 하나의 물체 또는 입자 뭐 그런 거죠. 또 그리고
뭐 그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죠. 그죠?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여러 개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것이고, 그다음에 환경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는데 뭐가 둘러싸고 있느냐? 이제 이들 간의 이 작용하는 힘 같은 거죠. 그래서 뭐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줄의 장력이라든지, 그다음에 여기 요 M 안에 작용하는 뭐 중력이라든지, 그리고 이제 요것이 M2가 사면을 따라 내려갈 때 여기에 이제 마찰력이 있어서 운동을 방해하는 뭐 마찰력이라든지, 그리고 요 마찰력을 결정해주는 요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이 사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든지,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수직항력이죠.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이라고 하면 되고,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일단 정의를 좀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좀 상황을 분석하는데 좀 이롭다 이제 생각되는 거죠. 그 다음에가 이 어떤 힘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는 거죠. work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로 번역하죠. 요거 이제 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아주 잘 번역이 되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지우개 같은 거죠. 지우개 같은 것이고, 여기서 이제 힘을 가했어요.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을 가했어요. 힘의 크기는 같아요. 힘의 크기는 같은데 이제 힘의 방향이 다르죠. 요거는 이제 요 수평면과의 각도가 좀 작은 거고, 이거는 좀 큰 거고, 이거는 이제 90도를 이루죠. 수평면과 이렇게 이제 다른데,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물리적인 일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일하면은,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하고 물리적인 일이 의미가 많이 달라요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누르건 저렇게 누르건 또 다르게 어떻게 누르건 간에 뭔가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. 누르고 있잖아요.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일이죠. 그리고 우리는 뭐 정신노동자 같은 경우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일상에서 쓰는 이제 상식적인 일의 개념이고, 물리적인 일은 그 중에 어떤 거는 물리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물리적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물리적인 일이라 함은 이렇게 힘을 가해서 요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. 이렇게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.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물체에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. 근데 이 경우는 물체가 움직일까요? 이렇게 내리눌러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리눌렀을 때 이 물체가 일로 움직이겠냐는 거죠. 이게 안 되죠. 이게 안 돼. 뭐 땅으로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죠. 그러니까 얘는 눌렀는데 그냥 아무 변화가 아무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죠.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경우는 일을 한 건데 물리적으로 이 경우는 일을 하지 않은 거다,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.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일이라 함은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물체에 일을 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겠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했을 때 힘을 가하고
그다음에 물체가 움직여야죠. 그래서 요만큼 움직였어요. 했을 때 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이미 벡터죠. 그래서 F라는 벡터에다가 델타 R이라는 벡터를 곱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시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우리는 이제 스칼라 곱이라 그러죠. 뭐 뒤에 이제 그 정의가 나오니까. 그래서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벡터는 힘과 방향을 가진 양이죠. 그래서 두 힘과 방향을 가진 양을 곱했더니 그 결과는 이제 크기만 가지는 스칼라가 나온다.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스칼라 곱이라고 해요. 그러면 다른 곱도 있느냐? 다른 곱이 하나 더 있죠. 그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또 얘기하면 되고, 그래서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가 나오는데, 그 스칼라가 바로 이제 2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힘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얼마만큼의 이제 위치 변화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변이라고 했죠. 이 변이 벡터가 생겨야지만이 물리적 일을 한 것이다. 이제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? 그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요 힘 벡터에 요쪽 변이 벡터로의 그 성분이 있죠. 그죠? 그래서 힘 벡터를 분해를 해요. 이 힘 벡터를 벡터 분해할 때 어떻게 했죠? 요것의 수평향 이제 이렇게 변이 벡터와 수평한 방향으로 분해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요. 이제 이렇게 되죠. 수직이. 그렇게 해서 이거와 요거의 두 개의 성분으로. 그래서 이쪽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수평한 방향이니까 fx라고 그러고 요 방향을 요 방향의 성분을 fy라 그러면은 이 스칼라 프로덕트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요 델타 R 방향으로의 성분, 즉 이제 fx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건 요 F에 요 수평 방향의 성분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F의 수평 방향 성분은 바로 좀 전에 봤듯이 요거죠, 요거죠. 그래서 F의 수평 방향 성분이니까 F의 코사인 세타죠. 그죠? 그래서 F의 코사인 세타 성분만이 이제 일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,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 하면은 요 방향에 평행한 요 델타 R 벡터의 이 길이를 곱해줘요. 그래서 곱하기 델타 R 해주면 되는 거죠. 델타 R 벡터의 크기를 델타 R이라고 쓰는 거죠. 델타 R 벡터의 크기를 그냥 우리가 델타 R이라고 쓰자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물체를 델타 R만큼 이동시키기 위해서 힘 F가 물체에 해준 일의 크기는 바로 이제 F 곱하기 델타 R 곱하기 두 벡터의 사이값, 즉 델타 R 벡터의 방향하고 델타 R 벡터의 방향과 F 벡터의 방향이 이루는 사이값의 코사인을 해준 것이 바로 요 힘 F에 의해서 물체에 행하여진 일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코사인 세타니까는 이제 세타가 증가할수록의 값이 작아지죠.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 바로 이렇게 당겼다, 이렇게 F가 이렇게 바로 당겼다 그러면 F와 델타 R의 각도는 0도죠. 그렇게 했을 때의 일은 이제 세타 0이니까 코사인 0이니까 1이 돼서 F 곱하기 델타 R 해서 같은 거리를 움직일 때 같은 델타 R만큼을 움직일 때 이 F에 의해서 1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델타 R 벡터와 F 벡터가 평행하게 이렇게
존재할 때, 그때 이제 F 벡터에 의해서 가장 큰 일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이 일의 그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. 다음에 변위의 단위는 미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F와 델타의 스칼라 곱의 차원은 뉴턴 미터인데 이걸 그냥 뉴턴 미터라고 따로 안 쓰고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줄이라고 써요. 줄.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 뉴턴이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이제 뉴턴이잖아요. 그래서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가속도가 미터 퍼 세크 제곱. 요게 힘의 차원이잖아요. 그죠? 요 힘의 차원에다가 미터 하나 더 곱해주니까 이제 킬로그램에 미터가 이제 미터 제곱이 되고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돼서 이것이 바로 이제 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줄이란 단위는 사람 이름 제임스 줄에서 이제 왔죠. 이 줄이라는 사람은 열의 일당량을 결정한 사람이죠. 열의 뒤쪽에 연력학 파트에 가면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연력학 파트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좀 그래도 관계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462쪽에 교재 462쪽에 열의 일당량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이 줄이 그것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열도 에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 에너지 열 이런 게 다 같은 차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일이나 에너지의 차원은 우리가 이제 줄이라고 썼는데 열의 차원은 이건 우리가 칼로리라는 걸로 썼어요. 칼로리.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줄과 같은 차원이 되는데 근데 이 열의 크기와 일의 크기 사이에 1대1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율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열의 일당량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실험을 했고, 뭐 200년 전이니까 그 실험 장비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. 영국이란 나라는 또 그런 거 보존을 잘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 1칼로리라고 하는 그 열량은 그 일이나 에너지인 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4.186 줄이다.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현대에 결정된 것이고 그 당시에 이 줄이라는 사람이 한 거는 1칼로리가 4.15 줄이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현대에 와서 좀 더 이제 진보한 실험 장비로 했을 때 요 차이가 이 유효 숫자 두 개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고 세 번째 유효 숫자에서 차이가 나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0년 전 거의 200년 전에 했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실험을 잘한 거죠. 예.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을 기려서 에너지나 일의 단위를 줄이라고 하고 그리고 열도 마찬가지로 줄로 써요. 그래서 줄을 쓴 다음에 4.186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메칼로리 뭐 100칼로리를 뭐 저기 섭취했다 뭐 그런 할 때 뭐 그런 이제 그 단위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먹는 칼로리는 또 이거 곱하기 1000이죠. 그죠? 우리가 칼로리를 또 크게 쓰기도 하죠. 그래서
큰 칼로리는 또 작은 칼로리의 또 1000배예요.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여튼 여간에 칼로리와 줄은 뭐 작은 칼로리의 경우 4.186이고 큰 칼로리가 되면은 1000을 곱하니까 4186줄이고 그래서 이제 단위를 그렇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일이나 에너지를 나타낼 때 그 단위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136쪽의 하단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을 어떻게 더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일은 결국 이제 에너지를 전달한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힘에 의해서 요 물체에 에너지를 전달한 거죠. 그래서 요 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힘을 발휘하는 뭐 사람이라든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죠. 그 에너지를 이 물체에 전달한 거죠. 이 물체는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.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. 나무 토막 그냥 놔둬봐야 그냥 계속 가만히 있죠, 그 자리에.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통해서 요 블락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블락이 이동했다.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이만큼 이동할 수 있었다.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예로서 그 예제 7.1을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. 그죠?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섭취를 하죠.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,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뉴턴의 힘을 발휘해서 이걸 끌어주는 거죠. 끌어주는데 얘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느냐? 바로 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에 전달된 거죠. 이것도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없죠. 그런데 사람이 에너지를 주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3m를 이동했어요.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. 그러면 이제 얘가 3m를 이동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F가 50뉴턴이고 델타 R이 3m고 그다음에 이 F와 델타 R 사이의 각도가 이제 30도인데 그거에 코사인을 취해야죠. 그래서 이제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130줄이 나와요. 그래서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요 물체에 130줄의 에너지를 전달했어요. 그래서 요 물체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3m를 이동했다.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.